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기승전 눈 밑은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성형외과 문유진 원장입니다. 오늘은 눈 성형에 관련된 Q&A 몇 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이전 쌍꺼풀 수술을 어떻게 했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라인을 바꾸는 것 자체가 그렇게 힘들지는 않은데 그 전에 예를 들어 자연 쌍꺼풀이라든지 비절개로 만들었던 쌍꺼풀 자체를 높이는 거는 사실 다시 비절개로 찝어서 라인을 변경할 수가 있고요. 다만 절개로 수술했던 쌍꺼풀인 경우에는 그 쌍꺼풀을 높인다거나 낮출 때 무조건 절개로 해야 된다는 점이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한번 만들어진 라인을 높이는 게 사실 조금 더 쉬운 방법이고요. 높였던 라인을 낮추는 게 수술의 방식으로 치자면 좀 더 많은 과정이 필요한 그런 수술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아웃라인을 인으로 바꾸려면 절개가 필요해요. 쌍꺼풀 라인을 낮춘다 이러면 대부분 80~90%는 절개 방법으로 낮춰야 돼요. 특히 앞라인을 아웃에서 인으로 빼려면 앞라인이 낮아져야 되잖아요. 이럴 때는 높여져 있는 라인을 없애고 다시 낮은 라인을 만들어야 되니까 절개 방법이 필요하죠. 근데 이제 높은 아웃을 그냥 얇은 아웃으로 바꾼다 이럴 때는 어떤 눈에서는 그냥 눈매 교정만으로도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워낙 눈마다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딱 결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대체적으로 봤을 때 낮출 때는 절개 방법을 사용하게 되고 여러 번 수술했던 눈일수록 사실 조금 더 어려워지죠. 대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일단 안검하수 때문에 이마 근육을 쓰는 경우는 좋아지죠. 눈 뜨는 힘이 약하고 피부가 처지니까 이마 근육으로 써서 눈을 뜨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뜨는 거겠죠. 이 눈썹 자체가 위로 올라가고 이마에는 주름이 생기게 돼요. 그렇게 눈을 뜨시는 분의 경우 피부가 처짐을 좀 개선해주고 눈 뜨는 힘을 강화시켜주면 이제 안검하수가 좋아지기 때문에 수술 후에는 이마 근육을 쓰지 않고도 얼마든지 눈 뜨는 근육의 힘으로 눈을 잘 뜰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올라가 있던 이 눈썹이 이렇게 내려오게 돼요. 그래서 이마를 안 쓰고 이마에 주름도 지지 않고 눈을 편안하게 뜨게 됩니다. 다만 대화를 하거나 표정을 지을 때 이렇게 눈썹을 들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안검하수나 가성 안검하수와 관계없이 정말 버릇처럼 이마를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눈매 교정 수술이나 쌍꺼풀 수술 후에도 여전히 대화를 할 때 이렇게 눈썹을 쓴다거나 하실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눈썹 위에 보톡스를 맞아서 이마를 덜 쓰게끔 추천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보톡스만 맞으면 되느냐 했을 때는 그렇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피부가 많이 처지고 안검하수가 있는 분에게서 눈썹 위 보톡스나 이마 보톡스만 맞아버리면 굉장히 무거워서 눈을 거의 못 뜨는 수준이 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눈 뜨는 힘이 확보가 된 다음에 그래도 눈썹을 좀 든다 싶을 때는 이제 보조적으로 이제 이마 보톡스나 눈썹 위 보톡스를 사용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건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효과는 있지만 기승전 눈 밑은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피부과 전문의 일단 제 동기들도 자기 가족, 친구 눈 밑은 다 수술하라고 보내요, 저한테. 레이저로 할 수 있으면 다 레이저로 했겠죠. 물론 눈 밑은 필러나 보톡스 제제 같은 주사나 온갖 레이저로서 많이 개선은 될 수 있어요. 근데 어리고 젊고 할수록 좀 더 레이저만으로도 많이 개선이 될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사실 경막이 약해지고 안아지방이 튀어나오고 피부가 좀 늘어지고 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세월의 흐름이 있거든요. 이거를 모두 다 그런 주사나 레이저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시기가 분명히 와요. 빨리 와서는 10대 때부터 시작될 수도 있고 좀 더 정말 관리가 잘 되신 분은 50대에도 눈밑이 매끈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좀 더 나중에 60대, 70대 때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시기는 다를지언정 수술로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요, 전혀 상관없어요. 쉽게 쌍액이나 쌍태아해서 라인을 만든다고 시력이 왔다 갔다 하지는 않잖아요. 상관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예를 들어 뭐 안구건조증이 심하신 분들의 경우는 쌍꺼풀이나 눈매 교정 쌍꺼풀 뭐 이런 수술들이 눈을 사실 좀 더 건조하게 만들 수 있는 수술이기는 하거든요. 아무래도 눈은 감고 있을 때가 제일 촉촉한 거예요. 눈을 뜬다? 그럼 건조해져. 눈을 크게 뜬다? 더 건조해져. 이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안구건조증 같은 지병이 심하게 있으시거나 하는 경우는 눈매 교정 쌍꺼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안약이나 인공 눈물, 안연고 이런 거를 자주 써주시는 게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한 달 후부터는 가능하다라고 뭉뚱그려서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 그것도 이제 비절개 수술이냐 절개 수술이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는데, 비절개 같은 경우는 사실 더 일찍 하셔도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속눈썹 펌 이런 건 한 2주 후부터도 다 가능하시거든요. 그래도 나는 안전하게 가겠다 이러면 한 달 후부터 하시면 안전하니까 그때부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쌍꺼풀 수술하고 트임 수술은 완전히 다른 별개의 수술이에요. 뭐 옛날에 앞트임을 했었는데 뭐 모양이 마음에 안 들어, 조금 더 터야겠어, 이런 식으로 해서 앞트임을 다시 한다 이러면 앞트임 재수술이 되고, 어찌 됐건 트임을 했다고 해서 쌍꺼풀 재수술이 되는 건 아니고, 일단 쌍꺼풀을 예전에 수술했었다, 근데 다시 쌍꺼풀을 하려고 한다, 이럴 때만 쌍꺼풀 재수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첫 수술보다는 재수술이 더 어렵고, 재수술보다는 세 번째 수술이 더 어렵고, 눈 성형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수술이 그래요. 왜 그럼 재수술이 어려운가를 생각을 해봤는데, 예상이 안 된다는 점이 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수술하기 전에 의사도 예상을 하고 들어가서 수술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예상치 못한 게 당연히 생기죠. 생각보다 피가 많이 난다거나, 생각보다 눈을 잘 못 뜬다거나, 그런 난관에 봉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고 하니까 기술적으로나 좀 더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 어찌됐건 어떤 사람의 수술 실력을 가늠하기는 어렵고 다 다르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수술을 잘 하시는 선생님은 첫 수술도 잘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눈 성형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모아서 답변을 드려봤는데, 길지만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질문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늦더라도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다른 성형외과 문유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